자, 윤석열이 또 오늘 또 외국에 나갔는데 일단 에이펙 가서 시진핑과 회담한 게 미국은 4시간, 일본은 1시간인데 윤석열은 1분. 뭐 2, 3분이라고도 합디다만.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죠. 67초. 67초. 네. 1분은 넘었네요, 그래도. 네. 이게 비시욱 같은 게 윤석열이가 그때 뭐 국회에서 이샤케타리 뭐 이거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바이든하고 뭔가 대화 좀 해보려고 엄청 알짱거리다가 1분 그걸 회담이라고 했어 애들이. 네. 그러니까 그때 48초인가 58초인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48초였고 그때 윤석열이가 바이든 옆에서 굉장히 질척거렸죠. 어떻게 하면은 아이 컨택해서 말 한마디 주고받을까 해서 계속 주변을 어슬렁어슬렁 드러냈죠. 최장 시간으로 측정한 언론사에서는 시진핑하고 회담을 3, 4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3, 4분이라는 걸 그건 윤석열이 마음 먹은 순간부터 영상 전체를 보면 그러니까 윤석열이 시진핑을 딱 쪼아서 주변에서 이렇게 두리번 하면서 다가가서 악수까지 하는 모든 시간을 다 합치면 3, 4분이 되는데 막상 이제 시진핑하고 눈 마주치고 악수하고 말 나누는 건 이제 67초라고 합니다. 64초. 아, 그렇습니까? 사람마다 다 다른데 64초라고 윤석열이 시진핑을 딱 보는 순간 침을 꼴깍 한번 삼키고 시진핑과 대화 한번 해야지 그때부터. 그를 만나기 전 그녀를 만나기 100m 전이가 그 노래처럼 시진핑을 만나기 전 그 마음의 각오하는 순간부터 이제 시간이 초가 똑딱똑딱 넘어가는 거겠죠. 그런데 제일 괘씸했던 게 뭐냐면 그 윤석열이 샌프란시스코로 가자마자 어떤 속보가 나왔었냐면 대통령실, 한중 정상회담 논의 중 성사 장담은 못해 이렇게 계속 속보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무슨 정상회담이 번개냐? 응?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황당한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바이든하고 시진핑은 4시간 넘게 담을 했고요. 군 고위급 소통 재개 합의. 사실은 미중 전쟁에 있어서 두 사람이 수계잖아요. 양쪽 다. 정상이라고 하는 건 수계 아니야? 너무 적대적이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신냉전으로 돌아가는 수계가 양쪽이란 말이에요. 비정상. 마음속으로는 동의하지만 그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일종의 분위기를 좀 말랑말랑하게 방울떡처럼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미국의 따까리 일본은 중일 정상회담 1시간 만에 종료를 시켜요. 시진핑 기시다 긴밀한 소통을 합의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대놓고 싸우지 말자. 그리고 저 중일 정상회담을 마치고 나서 바로 바이든하고 기시다하고 또 정상회담을 따로 1시간 갔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서로 이제 시진핑이랑 무슨 얘기 했는지 이제 공유하거나 기시다가 바이든한테 보고하는 그런 자리였겠죠. 근데 그때 윤석열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왕따. 그러니까 상황이 이래요, 지금. 결국에는 그렇지. 우리나라 이제 뇌피셜만 갖고 있는 이익직들은 그러겠지. 뭐 중국 싫어하는데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니들 놀리면은 바이든은 시진핑 왜 만나니? 니들 놀리면은 기시다는 시진핑 왜 만나냐고. 국익이 필요하니까 꼴 보기 싫어도 리스크가 돼버리기 때문에 군사적 관계는 좀 말랑말랑하게 해놓자. 서로 전쟁 같은 걸 하지 말자라고 서로 4시간 또는 1시간씩 회담을 하는 거거든요. 윤석열이는 저기 가서 저렇게 악수하는 걸로 끝냈어요. 저거 가지고 지금 3, 4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게 굉장히 짧은 영상으로 남겨져 있거든요. 근데 저기서 정말 창피한 게 뭐냐면 저 시진핑 뒤에서 카메라,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계속 사진을 찍는 사람의 시점에서 보는 영상도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사실은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거는 수행이 직접 붙어서 카메라 기자도 아닌 사람이 기록을 하는 거거든요. 진짜 잠깐의 저 사진을 만들기 위해서. 의도가 그거였다는 거죠. 이거 시진핑 만났어. 그 용도로 쓰기 위한 것. 그러면 이제 시진핑은 왜 미국도 만나고 일본도 만나는데 한국은 안 만났을까? 정말 인정하기 싫은 사실이지만 한국은 만날 필요가 없으니까 안 만나는 거예요. 맞습니다. 어차피 미국이 시키는 대로 일본이 시키는 대로 할 게 뻔한데 한국하고 무슨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까? 정답. 그러니까 그게 너무 속상하고 진짜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외교를 망가뜨려 놓고 윤석열 외교 때문에 지지한다는 사람들이 돌대가리인 거야. 여러분. 윤석열이가 에이펙 가가지고 뭘 하고 돌아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그런 의혹까지 있잖아요. 놀러 다니는 거다. 국내 상황이 안 좋아서 놀러 다니는 거다.
역대급으로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에이펙 그 모든 영상 자료들을 쭉 보면서 진짜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윤석열 표정이 너무 해맑아요. 아우 씨. 그러니까 단체 사진 찍을 때도 그렇고 정상들 만나서 악수할 때도 그렇고 너무 해맑은 표정으로 헤헤거리면서 돌아다니니까 도대체 지금 저 자리에 왜 간 건가?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는 건가? 진짜 너무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모자란 윤석열이가 에이펙 정상들 쫙 도열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럼 그 바닥에 이름이 쓰여 있거든. 근데 자기 자리를 못 찾아. 갈 때마다 쪽팔려. 박근혜보다 더해 이자는. 아니 그리고 뭐 기네스북에 오를 만큼 각 정상들 만나서 다 아는 척 한 번씩 했잖아요. 그러면 네. 에이펙 같은 데 가면은 자기가 만나본 사람들이 있으니까 적어도 서로 인사하고 스몰 토크하고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없고 혼자 이게 그 해맑다는 표정 자체가 본인이 긴장돼 있고 혼자 있다는 고립감을 나타내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더 막 이런 표정을 짓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어색한 표정. 네. 정말 저게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니 하는 스트레스를 온 국민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억들 나시겠지만 김건희가 윤석열한테 오빠 나가 뭐 이렇게 했었던 기억하시죠? 근데 윤석열이 또 오늘 이틀 만에 또 기어 나갔습니다. 나 근데 윤석열한테 좋은 표현을 쓸 수가 없는 게 이틀 만에 기어 나갔죠. 이제는 영국과 프랑스를 가는 건데 영국은 국빈 방문한다고 그러고 지금 이 영국이 원래 국빈 초청을 하는 게 1년에 한두 번밖에 없다 그래요. 네. 그래서 한 번 이렇게 들어올 때는 우리나라에서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했을 때도 굉장히 성대했지만 언론에서 많이 받아주지 않았었잖아요. 이번에 진짜 난리를 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부터 벌써 역겨운 생각이 벌써 드는데 분명히 거기서도 사고를 칠 거고. 근데 동선을 이따위로 짜니까 지금 국민 혈세가 600억이 넘게 지금 쓰여고 있는 거거든요. 666 이게 원래 이제 공식 예산만 근데 요거요 국회에서 여러분들 그 예산안 심의할 때 보면은 대통령실 예산으로 안 잡고요 외교부 예산으로 잡더라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이것저것 다 긁어 모으면 666억 원이 넘는다 그러는데 지금 국민 혈세만 578억 그러니까 249억 다 쓰고 329억 또 편성한 거잖아요. 나는 근데 궁금한 게 최근에 윤석열이가 국빈 방문 많이 했죠. 네. 국빈 방문은 상대 국가가 국에서. 모든 비용을 다 대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왜 저렇게 많이 쓰는 건지도 궁금해 사실. 그러니까 뭐 2배에서 3배까지 쓰고 있는데 도대체 왜 저렇게 쓰는 거냐. 저거 전부 다 국정감사감 아니니까 오픈해야 그렇죠. 되는 자료이고 그리고 이번처럼 하루 자로 들어오는 거 이거 도대체 왜 들어오는지 밝혀야 된다고 생각이 경유, 들어요. 경유. 그런데다가 지금 다시 유럽 다시 나가는데 12월에 네덜란드를 또 가죠. 네. 보통 같으면 영국, 프랑스 둘 때 네덜란드까지 일정 맞춰서 들어오는 거지 다음 달에 또 잡아서요 네덜란드를 기어 나가다 보니까 1년에 19번씩 기어 나가면요. 그냥 일반인도 출장을 1년에 19번 나가면 한국에서의 생활이 안 돼요. 네. 지금 대통령 부부가 저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정확히 그래서 윤석열이 한국 순방하는 거라고. 자, 영국 방문하는데 의회에서 영어로 연설한다. 또 나왔어요. 병맛. 진짜 난 너무 창피해요 진짜. 아니 영어 연설은 지금 써주는 대로 읽는 것에 불과합니다. 네. 그런데 윤 대통령이 나가서 윤석열이 나가서 누구와 스몰톡 하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영어가 안 되고요. 전혀 안 돼요. 프롬프터에서 써 지어 있는 거를 발음을 좀 부드럽게 해가지고 연설하는 거예요. 정말 왜? 궁금한 게 그 프롬프터에 영어로 나올지 한글로 나올지가 궁금한 거죠. 나도 궁금해. 한글로 나올 거야. 아니 저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이번에 샌프란시스코에서 김건희가 왜 팀쿡 만나가지고 팀쿡이랑 그 질 바이든 여사랑 이렇게 토크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영어를 했는데 갑자기 김건희가 마이크를 딱 들더니 한글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얘기를 해가지고 다 사람들이 다 당황스러워했잖아요. 아 윤석열과 김건희가 진짜 사이가 안 좋구나. 네. 김건희가 분명 이렇게 영어에 대한 열등감으로 화가 나 있을 텐데 굳이 영국 가가지고 영어로 연설을 하겠다고 둘이 뭔가 진짜 막 싸워보려고. 잠깐만요. 과하게 엮지 마. 아무 연관성 없는 이야기야. 저는 방금 말씀하신 그 장면에서 진짜 분노했던 게 그러니까 한글 당당하게 하면 됩니다. 영어가 공용어라고 하지만 그건 지들 사정이고 우리가 외교를 대표해서 나갔으면 당당하게 한글 쓰면 돼요. 문제는 그 한글을 제대로 못 한다는 게 문제죠. 제가 그 영상을 한 5번인가 6번인가 돌려봤는데 김건희가 하는 말을 알아들어 보려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게 통역 이어폰을 끼고 네, 있잖아요. 네. 그 이어폰 끼는 거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영부인이 이 이어폰으로 하는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딴 생각하고 김건희가 말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질 바이든 여사가 질문해가지고 김건희가 뭐라고 했잖아요. 그게 취지는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들과 거의 비슷한 것 같다라는 말을 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장이 끝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럼 통역을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로. 아우 장사는 잘 되세요. 잘 안 된다고 하니까 어떡해. 진짜. 그러니까 나 시래기 좋아해. 시래기 다 담아줘. 시래기. 아유. 윤석열이 한 말이 있잖아요. 용산 메모리얼 파크라고 해야 멋있다고. 한글로 하면 촌스럽다는 이야기 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무식한 애가 영어를 자꾸 써갖고 뭐 무슨 어그레시브하고 막 그게 생각나서 그런 거고요. 외국에 나가서 영어로 연설할 수도 있습니다만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한국도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선진국인데 한국말로 한다 그래서 그게 이상할 건 사실 없다고 보고요. 전달력은 통역해 주는 게 훨씬 더 정상들한테는 도움이 되겠죠. 또는 영국 의회에 가서 하면 영국에 있는 국회의원들한테는 영어로 전달해 주는 게 더 확실히 와닿겠죠. 근데 어줍지 않은 발음을 갖고 그게 이벤트성으로 한 번, 두 번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외국에 나갈 때마다 그 나라 영어로 해준다. 말하자면 한국에서 얻고 싶은 이미지야 그게. 윤석열이 똑똑한 사람이라서 영어로 연설한다는 그렇죠. 그 할아버지들한테는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는 그런 이미지를 주려고 하는 저런 짓거리 하는 거고요. 저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번에는 영국식 영어로 좀 부탁드려볼게요. 그리고 영국식 영어와 미국식 영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I am Tom, I am Tom 이 자예요. 폭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김대중 대통령은 진짜 그 프리토킹이 가능했던 유일한 대통령이었잖아요. 그런 김대중 대통령도 외국에서 연설할 때는 한글로 했습니다. 정말 필요한 순간,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게 어떤 아쉬운 말을 해야 되는 그런 순간에나 영어로 연설을 했지, 그 외에 굉장히 상징적이고 국가를 대표할 때는 한글로 연설을 하는 게 기본이에요. 그렇지. 우리가 왜 나가서 영어로 연설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게 이 측들은 되게 좋을 거야. 사대주의자들이라 이 측들은 미국이 지금 그거 아니야. 이 측들이 윤석열 외교 잘한다고 하는 게 미국에 찰싹 붙어 있다는 거. 다만 한국은 쪽쪽쪽 빨리고 있다는 거. 이게 지금 그거 있잖아요. 그 기시다랑 만나가지고 브로맨스라 그러면서 기시다가 뭐라 그랬냐면 윤석열과 나의 공통점은 술과 음식을 좋아한다. 술과 음식을 좋아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얘네들은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일본과 상황이 좋아지면 우리가 얻는 이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제 야구한 거 보이시죠? 어제 무슨 뭐 야구 결승전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관중석에 우길기 든 놈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럼 뭡니까 저게? 우길기 저 전범기라고 하는 것은 일본 놈들이 2차 세계대전 일으켰을 때 상징이란 말이죠. 한국이 강제동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용서해줘 버리니까 우길기가 너무 자연스러워진 거죠. 심지어 대한민국 해군은 우길기 경례까지 했어 최근에. 이종섭이 국방장관 할 때. 우리가 얻는 이득이 뭐냐고요. 그러니까 한일 정상회담을 하더라도 나오는 워딩이 나와 기시다가 공통점이 술과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 워딩 자체가 너무 후전입니다. 술과 음식을 좋아한다는 건 전 국민이 똑같은 거 아니에요? 푸나님이나 나만 공통점 다 똑같은 공통점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사실은 이런 워딩이 나오고 뭐 영어로 연설한다 이런 게 갑자기 나오는 이유는 결국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하지 못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국내 여론이 악화될까 봐 또 시선 돌리기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네.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저런 짓 하고 있는 거고요.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존심은 송두리째 지금 땅에 처박혔다 이런 느낌이고 혼자 기시다랑 브로맨스하고 기시다 만나러 뒷문으로 나갔다며. 정말 어처구니없는 새끼예요 진짜. 아유 씨. 근데 이제 미국 갔다 와 에이펙 갔다 와서 윤석열의 대통령실이 1조 5천억 투자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런 병맛 같은. 근데요 퍼준 거는 최소 72조 원이에요. 최소. 왜 최소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봐봐요. 윤석열 미국 기업의 1조 5천억 투자 유치, 에이펙 방일 일정 마치고 귀국. 그러니까 이게 이 손방 성과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그 투자했다는 회사들이 GM부터 해가지고 듀퐁, IMC, 이콜랩 이렇거든요. 4개 기업한테. 닥쳐라 이 새끼들아. GM 같은 회사랑 이런 세계적 기업이 4개가 합쳤는데 투자를 1조 5천억 했으면 얼마야 평균? 그게 투자야? 그 GM의 디자인 센터 1년 예산이 1조가 넘습니다. 저것도 이미 이번 윤석열의 성과와 상관없이 넷플릭스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네, 네. 원래 그 자기들이 잡아놨던 거에 대해서 그냥 저렇게 발표만 하는 거로 보이는 거죠. 아, 그 다음에요. 이게 기억들 하시겠지만 4월 달에 백악관이 발표한 게 있어요. 한국이 투자한 133조 미국의 일자리 창출. 저건 물론 바이든이 재선을 위해서 한국에 투자 많이 받았던데 아까 그 최소 77조라고 그랬나요? 72조? 네. 저게 아시아에서 미국에 투자한 전체 비용의 4분의 1이에요. 72조가. 바이든이 친미 국가들을 모아서 그러니까 미국에 투자 좀 한 그 금액의 4분의 1이야. 그게 이제 아시아 전체에서 미국에 투자하는 게 한 250조 원 정도라고 하는데 그 중에 72조 원이면은 비중이 엄청 큰 거죠. 한국 딱 1개 국가가 그렇게 한 거니까. 근데 저렇게 발표를 하는 이유도 이번에 중국한테 완전히 발렸잖아요. 미국 가서. 그러니까 미중 그 기업인들 모여가지고 시진핑하고 만찬하는 자리를 가졌어요. 거기가 입장료가 250만 원, 그리고 시진핑하고 같은 테이블 앉는데 5,500만 원 정도였는데 거기를 못 들어가서 난리가 났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한국이 미국에 투자 받는 게 얼마다 1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유. 정말 창피한 거예요. 근데 지금 사실은 맨날 푸나님이 그 항상 예시로 드는 거. 한 번 째려봤더니 바이든이 한 번 때려봤더니 가서 아구창을 날렸다 시진핑. 이번에 보면은 똑같은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번에 미국이 얼마나 시진핑한테 공을 들이고 잘하려고 했냐면 바이든의 생일이 11월 20일이에요. 근데 시진핑의 와이프 펑리미안이랑 생일이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에이펙에 들어왔을 때 그 펑리미안의 생일까지 챙겼더니 시진핑 반응이 아유 나도 까먹었었는데 이거 챙겨줘서 고맙다고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정말 까먹었겠어요. 근데 이제 서로 이제 주고받는 게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데 뒤에서 뒤통수 갈긴 윤석열은 완전히 왕따 돼가지고 쳐다보지도 못하는 그렇죠. 그런 상황인 겁니다. 1조 5천억 투자 받았다고요. 대중관계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나는 무역 적자가 얼만데. 그렇죠. 그보다 수백 배 많은 거 아니에요. 수십조 단위의 적자를 보고 있는데 얼마나 무능하면 일상적 투자. 야, 윤석열이가 미국 갔더니 GM 등 4개 기업이 1조 5천억 투자를 해요? 일상적인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번에 윤석열이 샌프란시스코 에이펙 가기 전에 언론에서 가장 많이 했던 게 뭐냐면 이번에 윤석열이 샌프란시스코 방문해서 시진핑과 한중 정상회담을 갖겠다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걸 계속 언프를 했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걸 성사시키지 못하니까 결국에 나중에 기시다랑 그 전 국가적인 리더 중에서 지지율 꼴등하는 두 나라 정상들이 술 좋아하고 고기 좋아한다는 얘기 자랑질만 하고 있다가 나중에 국민들한테 할 얘기가 없으니까 이미 다 계획돼 있었던 이 투자를 갖다가 마치 윤석열 성과처럼 보여주는 거죠. 맞습니다. 완전히 호구가 됐고요. 이번에 이제 영국 국빈 방문하고 나서 프랑스 간다 그러죠. 거기에 이제 엑스포 유치 결정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엑스포 엄청 팔아먹었지 막 김건희 키링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제가 의혹 제기한 거 그대로 전 될 거라고 봐요. 사우디, 이탈리아, 한국에서 한국이 꼴등 날 겁니다. 그럼 결선 투표 갈 때 한국이 사우디에 몰아주는 조건이었을 거다. 그게 이제 빈살만이 윤석열 숙소까지 차 끌고 찾아왔다는 바로 그거랑 연관이 있다. 이번에 파리에 빈살만이 안 간다고 합니다. 왜 안 갈까요? 너무 뻔해서? 너무 뻔해서 안 가는 거겠죠. 진짜 그럼 우리는 왜 가? 야, 이제 어떡하냐? 저 엑스포 개최지가 결정이 되면은 어떤 명분으로 이제 해외여행 저 부산 엑스포 유치한다면서 뻔질나게 나가가지고 기네스 기록을 세운네만에 같은 개소리 하고 있잖아요. 내가 막 한꺼번에 몇십 명 정상회담 만나면 나라면 안 찍겠다 임마. 너 얼굴 보거나. 진짜 이번에 부산 시민들, 창원 시민들, 마산 시민들 이런 분들 진짜 윤석열 예교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나가서 시진핑하고 어떤 관계를 보였는지 그 후폭풍이 지금 부산의 수많은 중소기업들 도산하고 있고 창원의 수많은 중소기업들 도산하고 있는 게 그 외교의 결과물이에요.
그 무조건 윤석열 잘한다 응원한다고 해서 내 회사 우리 동네가 살아나는 게 아니거든요. 전혀 아니지. 전혀 아니지. 자, 알겠습니다. 호구짓만 그렇게 하고 돌아다니면서 왜 한국에서 검찰청장 할 때 몇 명 모여가지고 150만 원씩 소고기 처먹던 놈들이면은 외국 나갔으면 뭘 처먹을지는 진짜 궁금하구만. 와, 진짜 뭐 이런 정권이 다 있습니까? 자, 김영일님. 금요일엔 짠 듯이 출연진 네 분이 검은색 정장인가 입고 나오셨던디 안녕 프란세스카 촬영하는 중. 아따 분노의 똥침님 닉네임이 살벌하시네. 난 광놈으로 닉네임 임할 거나 뭐 이렇게 하셨는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슈퍼챗으로 이렇게 대화 나누는 거 아름답네요. 네. 자, 왜냐하면 다 못 읽어드려서 슈퍼챗이라도 읽어드리는 겁니다. 자, 새날 구독 타임이고요. 지금 새날이 100만이 얼마 안 남았죠? 여러분들 구독을 가입해 주시면 100만 금방 돼요. 감사드립니다. 요즘 가열차게 구독자 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좋아요도 같이 눌러주시고 새날은 후원 계좌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멤버십 가입과 18770629가 새날을 방송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우리 김호준 정수의 뉴스공장에 조회수 반 정도 나왔다. 금요일 날 46만에. 자, 구독 좀 꼭 해주시고요. 감사해요. 다음에 ARS도 있고 유튜브 멤버십도 있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